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몸은 잔뜩 움츠러들었지만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첫 소식입니다. 먼저 지난 주간 벙커원교회 헌금 모금액입니다. 교회를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벙커원교회는 지난 주일부터 목요일까지 모금된 헌금 전액을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대구 경북 지역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쓰기로 뜻을 모았고 교우 여러분의 지지를 얻어 집행했습니다. 어제 교회를 대표해서 부운영위원장인 백민님과 유기농 수도사님이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대구 이주민 선교센터를 방문했는데요. 보습 기능까지 포함된 닥터 오라클 손 청결제와 서산 뜸부기 쌀을 전달하고 응원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시겠습니다. 이런 위기가 도리어 이주 노동자나 또 우리의 보이지 않는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관심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우리 사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더 이렇게 관심과 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하고 또 이후에 더 좋은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나. 거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전달 잘 되었고요. 앞으로도 이주민 노동센터에 많은 관심과 사랑 격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마음 모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편 홍승원 목사가 심우하는 한빛교회와 교우들도 대구 경북 지역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다량의 마스크를 기부했습니다. 모금 방송을 통해 확보한 후원금으로 코로나19 방역 취약계층에 방역키트와 김장환 목사의 성경 말씀 묵상 책자를 구입해 보내기로 한 극동방송의 계획이 끝내 철회됐습니다. 극동방송은 지난 월요일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 동안 코로나19 방역 취약계층에 방역키트를 보내는 힘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를 전국 동시 생방송으로 진행했습니다. 한 구좌에 3만 원을 후원하면 마스크 6장과 손 소독제, 큐티책, 즉 성경 묵상집을 방역 취약계층에 보내주겠다는 취지였는데요. 문제는 큐티책의 저자가 바로 김장환 목사라는 사실입니다. 평화나무는 교인들의 성금을 걷어 결국 김장환 목사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평화나무를 통해 극동방송의 행위는 배임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크게 있어 보이는데 배임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없으려면은 이거를 하게 되면 김장환 목사의 책도 사주시는 거다 이 얘기가 멘트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돈을 자기가 먹은 택이 되는 거잖아요. 평화나무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진 뒤 극동방송은 출판사에 주문한 큐티집 7,000권도 모두 취소한 후 후원금 전액을 일체의 물품 구입 없이 보내기로 계획을 수정했는데요. 극동방송은 구호 물품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계획을 급작스럽게 변경한 이유를 설명했으나 변명에 불과해 보입니다. 한편 극동방송은 정확한 모금액과 전달처는 추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평화나무는 극동방송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후원금을 전달하는지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15년 넘게 신천지의 반사회적 문제를 추적해온 변상욱 전 CBS 대기자가 지난 수요일 평화나무의 유튜브 채널 카이로스에 출연해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2번이나 반려한 검찰의 행태를 분석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신천지를 빨리 수사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봐라고 하는 짐이 검찰로 넘어오면 코로나 사태의 불길은 이제 검찰로 가는 거죠. 부담스러워. 또 하나는 이런 정치적인 노림수도 가능은 해요. 결국 그래봤자 검찰로 다 갖고 오게 돼 있어. 해결사는 결국 검찰이 되는 그날이 조금 있으면 좀 오니까 그래 이제 뭐 고생들 하고 뭐 옥신각신하고 난리를 치다가 나중에 한번 갖고 와봐.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지어줄게. 라고 검찰의 나름대로 위세를 더 키우는 것도 있고. 또 검찰이 과거 불기소 처분한 신천지의 건축법 위반과 학원법 위반에 대해 우선 기소하면서 수사를 진행한다면 많은 불법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검찰한테 팁을 준다면 네. 거기서부터 하면 돼요. 오. 건축물법 위반과 학원법 위반. 네. 왜냐하면 지금 신천지가 가짜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센터라고 네. 부릅니다만은 거기서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 저거는 학원법 위반이다. 저 수강생을 모아서 저렇게 집단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하고 수료증을 주고 내보내고 하는 건 학원법 위반이다. 라고 해서 걸었어요. 그때 신천지의 답은 뭐냐면 저 사람들은 우리 식구인데 우리 식구가 내부 교육시키는데 아니 삼성전자가 삼성 직원들 교육시키면 그게 학원법 위반입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그 이제 MB 때. 그렇죠. MB 때.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인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교육생들은 신천지 신도들이 정식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단도 안 갖고 있고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는 게 신천지의 답변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던 그곳은 여지껏 불법 학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던 걸 이제 바꿔갖고 지금 니들이 얘기한 대로 명단을 줄 수도 없고 그럴 입장도 아니고 왜냐하면 신천지인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한다면 오. 지금까지 학원 영업은 우리는 니들이 내부 사람들이라고 해서 봐줬는데 내부 사람이 갑자기 아니고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들이면 니들은 학원법 위반이 아니냐. 오. 대박이네요. 예, 이렇게 이전 시작을 해서 건축물법까지 해서 현실적으로 영장 발부와 기소가 가능한 것들을 먼저 모으고 네. 또 여전히 젊은 층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진단을 내놓고 종교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일 문제는 자기 효능감입니다. 젊은이들이 맨날 뭐 공부만 하면 뭐 된다 그러더니 공부해 보니까 대학 가니까 또 취업해야 된다. 뭐 취업은 또 안 되고 뭐 루저처럼 남들한테 멸시받고 하는 그 울분과 좌절감이 신천지에 가니까 너는 귀한 존재야. 너는 뭐 할 수 있어. 그리고 너와 우리가 합쳐서 14만 4천 명이 되면 사탄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어. 지구를 근데 구해.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도 계속 경쟁 심리를 그렇죠. 마찬가지인 예, 겁니다. 부추기고 그 남을 짓밟아야 올라가는 자기 거잖아요. 효능감이 이제 커지죠. 그러니까 일단 빨려 들어가요. 빨려 들어간 다음에는 어떤 일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터널 증후군 이제 그것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보상의 독점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보상 독점이라는 건 뭐냐면 너 잘했어. 그러니까 너한테 뭘 줄게 하는데 잘했어라는 판단과 주는 결정은 다 이분이 다 하시는 거야. 아. 그걸 교주한테 몰아주는 거죠. 네. 그래서 보상 독점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거기다 어떤 게 있냐면 희소성의 원리가 또 작동해요. 이런 것들이 묶이면 이제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면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김기모대 목사의 전공인 중독으로 가는 거죠. 중독으로. 변상욱 대기자가 출연한 카이로스 방송은 이번 주 평화나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선거법을 위반해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씨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평화나무는 지난 목요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고소 대리인 자격으로 전광훈 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전광훈 씨는 지난달 4일 광주광역시에서 가진 간담회와 애국국민대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해방 이후 남로당 전남 지부장까지 했었다며 수많은 청중 앞에서 2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문제의 발언 듣고 오시죠. 이 전라남도가 역사에 사기당한 것에 대해서 최고의 역할을 한 사람이 김대중입니다. 왜 그러냐면 김대중이 그때 남로당이었어요. 김대중이가 남로당의 전라남도 지부장까지 했어요. 김대중이가. 그 후에 김대중은 전향을 했지만
전향을 했지만은 그때까지는 남로당이었어요, 김대중이가. 그런데 왜 전라도가 공산주의를 왜 이렇게 좋아해? 김대중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김대중 때문에. 김대중이가 해방 후에 누구냐? 남로당이요, 남로당. 나중에 전향했어요. 나중에 전향했지만 그때는 남로당이었어요. 박헌영의 밑에 있는 전라남도 지부장 했단 말이야, 김대중이가. 이미 이 시간을 통해 설명드렸습니다만 전광훈 씨의 발언은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전광훈 씨는 법적 책임을 피하려 한다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로당 전남지부장을 맡았다거나 남로당과 관련이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군사정권 시절부터 이어져 오던 전형적인 용공음해의 재판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그간 문재인 정부를 끊임없이 비방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음해까지 시도한 전 씨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호남 지역의 표심을 극우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화나무는 전광훈 씨가 벌인 허위 사실에 의한 사자 명예훼손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유가족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고 판단해 끝까지 그 죗값을 치르게 할 방침입니다.